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좀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랑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먼저 프로젝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는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가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흔히 그 기업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뭔가 돋보이고 특별한 역할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또 갑자기 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픈 느낌이 드는 게 꽃이지만 열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꽃은 정말 화려하고 눈에 띄지만 결국은 잠시 폈다가 지죠. 실제 열매는 그 후에 따라오고. 그렇게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기업의 꽃이라고 하는 게 왠지 맞다는 느낌도 듭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처음에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단계에는 정말 눈에 띄고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돋보이지만 결국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놓고도 어떤 정치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한 프로젝트처럼 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잘해서 잘 됐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못할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해 생각하겠지만, 흔히들 사람들이 탈무드인가? 탈무드 아니고 어디선가 본 얘기인데, 사람들은 멀쩡하게 일을 운영해내는 사람들을 좋아하기보다는 불을 질러 놓고 얼굴에 수검댕이를 묻혀서 열심히 불을 끄는 소방수 같은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의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회사 내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약간 우픈 얘기지만 프로젝트의 꽃이다. 예,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이건 뭐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강의인데,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일단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먼저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하면요. PMI라는 곳에서, PMI는 그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 자격증 PMP를 발급해주는 공식 기관이고요. 여기서 정의하는 걸로 보면 첫 번째는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독특한 결과물, 영어로는 유니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존의 그런 프로젝트의 목표물이 기존에 이미 돼 있었다면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데 똑같이 그걸 만들어낼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기존에 있지만 비슷하지만 뭔가 개선이 됐다거나 고객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점이 있을 때, 특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첫 번째 특성으로 독특한 결과물이란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temporary.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프로젝트 하면 뭐 언제 시작해서 일정 언제까지 할 거야, 목표점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특성으로는 점진적인 구체화라는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구체화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3월에 시작해서 우리는 이거를 10월에 마칠 거예요. 뭐 7개월 이렇게 하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어떤 인력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실제 종료 일은 언제일지, 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생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초기에 불분명하고, 보통 그래서 얘기하기를 초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70%까지도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조금 진행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진행 중이라도 0%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 불확실한 일들은 항상 존재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점진적 구체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점진적 구체화라는 개념이 꽤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언제 끝나? 정확하게 일자 가져와. 여기 사람 몇 명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적어내. 돈 얼마나 들어갈지 정확하게 적어내. 정확하다는 얘기랑 불확실성, 이스티메이션이라는 얘기는 되게 상반된 얘기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한 거고, 불확실하니까 정확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산정, 이스티메이션을 하는 건데, 이런 특성이 있는 불확실성을 가진 프로젝트인데 뭔가 명확한 걸 초기부터 계속해서 바라는 그런 상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상사들은 피곤하죠. 피곤한 스타일이죠. 프로젝트의 본연의 속성인데 불확실성,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건 프로젝트 본연의 특성인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확실한 걸 원하는 그런 마이크로를 집중하는 그런 상사들 되게 피곤하죠. 그래서 뭐 이런 상사들이 많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이런 상사들한테 뭐 대놓고 야 프로젝트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야 프알모 씨 왜 자꾸 얘기를 하냐 라고 할 수 없겠죠. 상사와의 관계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은 은연중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풍깁니다. 저희는 지금에서는 불확실할 테니까 또는 지금 상황에선 애매하지만 계속해서 구체화해 나갈 거고요. 다음 주 미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좋은 점이 현재 불확실합니다 라는 얘기는 되게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상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사뿐 아니라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얘기예요. 부정적 얘기. 그러면 차주에는 이러이러한 점으로 이 점이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예요. 불확실했으니까 점차 구체화되겠죠. 근데 이거는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구체화된다는 건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실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러이렇게 해서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성을 얘기했는데 프로젝트와 그럼 상반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프로젝트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은 운영이라는 개념입니다. 운영, 오퍼레이션. 운영은 그러면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의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의 특성, 독특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운영은 독특한 결과물이 아니겠죠. 이미 뭔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독특한 결과물을 그대로 운영을 해내는 게 운영이죠. 그래서 독특한 결과물이라기보단 기존에 뭔가 있는 어떤 결과물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영원히 지속되죠. 한시적 반대 지속적이죠. 24시간 7일, 일주일에 7일 문제없이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운영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다 보니 사람의 성향상 프로젝트가 잘 맞는 사람과 운영이 잘 맞는 사람이 조금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조금 자기 꼼꼼하게 지루함을 덜 느끼는 사람들이 운영에 적합하고 약간은 목표지향적이고 뭔가 주도적인 사람들은 운영에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중요하죠. 오히려 프로젝트만큼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놨던 결과물이 잘 돌아가지 않는 실패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돌아간다. 흔히 생각하는 집안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빨래를 하거나 청소하거나 밥을 하거나 뭐 똑같은 일인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의 뭐 시지퍼스의 뭐 바위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은 그런 특성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점진적으로 구체화된다가 프로젝트의 특성이었는데 운영은 점진적 구체화보다는 이미 뭘 할지 알고 있는 걸 잘 돌리면 되는 게 운영이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그 상대적인 개념, 운영까지도 같이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프로젝트 이제 설명을 했고 제가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회사와 프로젝트와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회사에는 어떤 비전이 있고 회사의 비전이 있고 또 미션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미션이나 비전은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얘기일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라서
북극성 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북극성을 향해 가야 돼. 근데 가려면 여기를 찍다 보면 북극성 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찍는 이 포인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일스톤이 될 테고요. 그 마일스톤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수단, 이 프로젝트의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회사의 전반적인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 가깝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B2C와 B2B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B2B 먼저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요. B2B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우리가 이 물건 또는 서비스를 또 다른 회사 쪽에다가 파는 개념이 B2B죠. B2B는 특성이 보통 흔히 저희가 말할 때 값을 얘기할 때 사실은 B2B 비즈니스를 한다면 을이죠. 이 어떤 다른 회사에게 제품을 팔거나 또는 우리 서비스를 팔거나 서비스를 판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러 들어간다, 이런 개념인데 B2B에서는 우리의 타겟 커스터머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면 회사라는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명확하고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계약서 컨트랙트 베이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명확하고 스코프, 범위 자체도 명확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습니다. 되게 명확하죠. 단 또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다 보니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턴키 계약이라 그래서 발주사가, 각 회사가 우리는 이런 거 주의 어떤 환경 이슈 이 리스크 전혀 상관 안 하고 이 계약을 맺으면 당신들이 이때까지 약속한 걸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세요 라는 게 턴키 계약인데요. 턴키 계약을 할 때 이 수주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왜냐면 어떤 수주사의 잘못으로 일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발주사의 잘못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IT 쪽 예를 들어보면 발주사에서 레가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를 6월 말까지 주겠습니다. 그럼 6월 말까지 그걸 API를 받아서 7월에 개발해서 8월에 완료, 이런 계획으로 그 계약을 맺었는데 6월 말에 발주사가 API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7월 중순인데도 안 주다가 이거 왜 안 줍니까? 이거 없으면은 우리 API 개발 못해요 라고 하면, 우리 이미 6월 말 준다는 시기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발주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지들 발주사의 사정으로. 그러면은 수주사 입장에서는 계약 요건은 8월 말에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서 지금 발주사의 잘못으로 딜레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원론적으로는 발주사의 잘못이면 발주사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계약을 딜레이 시켜주든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 더 비용을 주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원론적이죠. 근데 세상이 원론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갑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갑회사는 대부분 야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도 무조건 8월 말에 해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주사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따지거나 잘 못하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수주를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과 파트너십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되게 좀 수주사 입장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좀 제가 그 B2B에서 슬픈 얘기만 집중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말이 좀 센 거고요. 일단 B2B는 타겟 커스터머가 컨트랙트 베이스로 굉장히 명확하다. 그 다음에 스코프 또한 명확하고 유동성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스트릭트한 면이 있다가 B2B라면, 그 반대겠죠. B2C는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타겟층이 불명확하고 굉장히 넓죠. 물론
타겟 커스터머라고 하면 B2C 비즈니스의 어떤 타겟이 되는 커스터머를 정의는 할 거예요. 어떤 부류를 뭐 일례로 쿠팡 같은 경우 넓게 생각하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겠고,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 물건이 필요한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하고 싶은 사람이겠고, 또 더 좁게 생각하면 물건을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고 싶은 사람, 또 더 좁게 생각하면 빠르게 받고 싶은데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원클릭으로 빨리 찾아서 주문하고 내일까지 도착한다는 보장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 배송과 신원이 보장된 쿠팡맨이라는 사람이 배송해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애기를 보면서 너무 바빠서 가격 검색 막 하고 이럴 시간이 없고, 그냥 자기 전에 12시 되기 전에 애기 분유, 기저귀 빨리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육아를 키우는 육아맘들이 굉장히 특화된 타겟 고객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타겟 고객층은 이렇게 줄어들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B2C는 여전히 수천, 수만, 수십만 명까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타겟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겟층이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 유동성이 커지죠. 유동성이란 건 이 고객들의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반응 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항상 목표는 바뀌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어떤 스코업이나 일정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은 조금 드물고요. 항상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조금 유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B2B와 B2C가 다르다 보니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과 그 다음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기대하는 롤 자체도, 기대치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 B2B에서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를 따고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은 역할이에요. 이 계약의 전체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프로젝트원들을 이끌고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립성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권한도 꽤 크고요. 그래서 조금 강력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또 하나 B2B의 얘기를 하면 프로젝트 종료 시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계약을 끝내고 뿅 종료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되게 깔끔하게 뭐가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 종료했으니까 성공한 PM, 실패한 PM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여기서 갈리는데, 계약 요건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근데 B2C의 그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상황에 얼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얼만큼 비즈니스 마인드를 더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젝트를 종료했다 할 때 B2C에서는 우리의 제품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순간이 바로 운영으로 넘어가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제품을 잘 운영하기 위한 걸, 내가 우리 회사의 운영인데 그걸 나 몰라라 난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끝 하고 뒤로 돌아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평가가 안 좋은 PM으로 그 회사 내에서 인식이 되겠죠. 그렇다고 운영단에 넘어갔을 때 그걸 또 PM이 계속해서 뭔가 연루된다면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얼만큼 운영으로 넘어갈 때 비즈니스단과 기대 수준을 잘 맞추느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으로 넘어가는 걸 트랜지션을 좀 부드럽게 해주겠느냐를 항상 지속적으로 맞추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B2B를 하다가 B2C로 왔을 때 너무 이렇게 칼로 잘라서 프로젝트 위주로 끝나면 끝 이씨라는 마인드로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팀장 한 명이 저한테 너는 왜 용병처럼 일하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B2B에만 있었다가 B2C에 처음 와서 이런 특성들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젝트라는 일반적인 특성과 PM,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으나 그것이 회사의 특성과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롤을 완수할 수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으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 상대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걸 말고 회사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조직 얘기를 하면 펑셔널 조직이냐 아니면 프로젝트 조직이냐로 보통 얘기를 해요. 펑셔널은 뭐 기능 조직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뭐 개발팀, 운영팀, 뭐 재무부, 뭐 회계팀, 뭐 인사팀 이런 식으로 기능 위주로 나뉜 게 펑셔널 조직이고요. 프로젝트 조직은 어떤 업무 위주로 무슨 프로젝트 팀 이런 게 프로젝트 팀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차이가 프로젝트 팀 이렇게 하면 아까 B2B에서의 어떤 명확한 프로젝트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 팀이 꾸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B2C에서 기본적인 운영이 돌아가면서 비즈니스 성숙도가 높을수록 펑셔널 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게 B2C를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 B2C 비즈니스지만 결국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페이즈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회사는 펑셔널 조직이 있지만 프로젝트화된 조직을 버추얼로 구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조직이 버추얼로 구성되고 펑셔널에 있던 팀원들이 겸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에 임시적으로 투입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프로젝트에도 소속돼 있고 펑셔널에서 소속돼서 운영 업무도 같이 하고 이래서 약간 매트릭스에 가까운 조직이 되는데요. 매트릭스 조직은 장단점이 극명해요. 단점은 시어머니가 여러 명이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프로젝트에 가면 PM이 잔소리를 하고 팀에 돌아오면 팀장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근데 반면에 장점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더 쉽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더하기 정치력까지 뛰어나다면 양쪽 채널을 다 이용해서 뭔가 조금 더 여지를 이렇게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뭐냐, 그 다음에 프로젝트와 운영의 차이점은 뭐냐, 그 다음에 회사의 종류에 따른 프로젝트의 차이, 또 회사의 종류에 따른 프로젝트 매니저의 차이, 마지막으로 회사에 따른 어떤 회사 또는 상황에 따른 조직 구조의 차이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